전 40대 남자입니다. 일상이 지루해질 무렵 찾아온 새 인연이 너무 저를 떨리게 하는 요즘이네요. 동호회에서 만난 예쁜 누님과 맞물래 두근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보다는 나름 빨랐던 20대 후반의 결혼에 지금은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도 군대까지 다녀오고 딸은 슬슬 졸업과 취업을 준비하니 걱정은 좀 덜었죠.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저는 애들 핑계로 미뤄뒀던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거나 학원에 데려다 줘야 하는 일이 없어지고 오히려 자기들을 간섭하는 걸 더 싫어할 때가 오니 애 키우는 다른 친구들은 가끔 서운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자유롭기만 하고 좋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대부분 나보다 늦게 결혼해서 아직 아이들이 어린 편입니다. 친구들을 만나 술 한잔 하고 싶어도 재수 씨 눈치가 보여서 이 아까운 황금 같은 주말에 약속 잡기가 뭐간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저는 슬슬 건강도 챙겨보겠다. 그동안 해보고자 했던 등산을 취미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나이 더 먹으면 하게 될 거. 조금 일찍 해보자는 마음이었죠. 사실 저는 은근 짠돌이라 취미 생활 따위에 큰 돈을 쓰는 것은 별로 내키지도 않았네요. 애 키우랴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취미에 큰 돈은 사치죠. 등산 스틱과 튼튼한 신발, 바람막이 한 장 정도면 더 이상 아무것도 살 것이 없었습니다. 꽤 괜찮은 취미죠. 제가 사는 아파트는 나름 신도시였던 곳이라 그런지 그래도 젊은 부부가 꽤 많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어플을 보니 등산 모임이 있었는데 나침 얼마 전부터 회원을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생판 남보단 그래도 오며 가며 마주쳤던 동네 사람들과 등산을 다니는 게 여러모로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같은 취미를 즐긴다니 조금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의 첫 모임은 집에서 멀지 않은 근처 산이었습니다. 동호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그런지 회원은 저 포함 6분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파트 정문 앞에 모여 다 같이 출발했고 정말 오랜만에 유산소 운동이라 몸이 가벼워지는 게 낯이 날아갈 것 같더군요. 기분도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꽤 대단지인데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 다 알고 지내긴 어려웠고 그나마 출퇴근 시간에만 자주 마주치던 입주민 몇 명이랑만 가볍게 인사하며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등산 동호회에 나가다 보니 점점 많은 입주민, 다른 단지 사람들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고 우연히 전에 몇 번 뵀던 거래처분까지도 같은 아파트에 사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등산 동호회에서 활동한 지 1년이 갓 지날 무렵 안면을 익힌 입주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제 와이프도 등산이 그리 재밌냐며 나도 같이 살이나 빼자고 몇 번 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등산 동호회는 점점 커졌고 이제는 버스를 대절해서 먼 타지의 산에 다녀오기까지 했죠. 대부분 제 또래거나 이 아래로 몇 살 차이 안 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다들 애들만 키우며 정신없이 일만 하고 살다 각자만의 시간을 보내니 다들 젊어진 것처럼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르는 산마다 각자 다 다른 매력이 있고
숨을 헐떡거리며 정상에 오르는 기분은 정말 짜릿합니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등산의 별미는 하산 후 회식이 최고라죠. 기분 좋게 땀 흘리고 다 함께 모여 막걸리 한 잔에 식사하는 맛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회원 수가 늘어나다 보니 점점 더 다양한 연령대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등산한 지 벌써 수십 년이나 경력이 쌓인 어르신들도 있었는데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게 믿어지던군요. 저나 저보다 젊은 아빠보다도 훨씬 산을 잘 타셨습니다. 그래도 이것들 때문에만 제가 등산이라는 취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다들 슬슬 쉬운 산은 시시의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산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산다람쥐처럼 잽싼 어떤 한 여성이 내 손을 잡아줬답니다. 그분은 우리 동호회의 부회장이십니다. 30대 초반부터 남편과 산에 올랐고 지금은 혼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왜 안 오시냐고 물었더니 살며시 웃으며 다음에 얘기해 주겠다며 대답을 능숙하게 회피하시더라고요. 손을 잡았던 그때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인지 저도 모르게 부회장에게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부회장과 함께 하기 위해 가끔 피곤하더라도 따지지 않고 등산을 했는데요. 아마 이 사실은 부회장도 모를 겁니다. 제가 정말 등산에 푹 빠진 줄로만 알았겠죠.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을 제외하곤 산이 내 주말과 휴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것도 부회장 때문인 것 같네요. 평일을 버틸 힘도 와이프나 자식 녀석들이 아닌 부회장 생각이라고 느낄 정도니까 말이죠. 부회장은 작은 키와 예쁘장한 얼굴로 동호회 사람들을 향해 미소가 끊이지 않았던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아담한 그 몸매로 정말 다람쥐처럼 날렵하게 산을 오르는 모습과 하산 후 막걸리만 생각하는 회장과 달리 살뜰하게 회원들을 챙기는 모습에 저는 반해버리고 말았죠. 일상의 스트레스를 야식과 맥주로 푸느라 살이 쪄서 고민이라면서도 주말엔 운동 한 걸음을 안 하려고 소파와 한 몸을 이루는 제 와이프와는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누가 그랬었죠.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 진행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저는 일주일간 휴가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던 부회장과 주말 아닌 평일에도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였죠. 와이프는 10시 출근에 4시 퇴근입니다. 하필 지금은 바쁠 때라 쉬기도 어려워서 여행 같은 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에겐 천만 다행이었네요. 아내에겐 좀 미안하지만 아내는 휴가 기간 동안 집안일도 좀 돕고 애들이랑도 오랜만에 뭐라도 좀 하라고 했습니다. 전 약속이 없는 날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오랜만에 주어진 자유시간에 가장 먼저 하려던 것은 주말에는 부회장을 보느라 평일엔 일하느라 미뤄둔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출근하자마자 다시 침실로 들어와 잠을 청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얼마 만에 늦잠인데 초인종이 울리니 짜증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려고 했지만 자꾸 벨이 울리길래 속으로 대체 누구냐 외치며 나가봤습니다. 월패드로 내다보니 내가 헛걸 보는 건지
산악회 부회장이 보이길래 깜짝 놀라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말 그분이 갑자기 등장하길래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차피 만나고 싶었지만 달릴 수가 없었는데 반갑기도 하고 잘됐다 생각하며 쾌재를 불렀죠. 대뜸 집으로 들어오시더니 부회장은 가방에서 여러 가지 도구를 꺼내며 자연스레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찾아오신 거냐고 물었더니 주방 점검을 한다고 하시던구요. 제 집인 줄 알고 왔냐고 했는데 이 일을 맡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맨 위 꼭대기 층부터 내려오면서 초인종을 누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후드 점검을 해주겠다며 필터를 분리해 능숙하게 기름기를 닦아주었습니다. 아내도 안 하던 일이라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라서 원래 후드 점검이라는 일이 있는 거냐, 아파트에서 하는 일을 맡으신 거냐 물었더니 특유의 예쁜 미소를 보이며 사실 세제를 파는 일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좀 뜬금없었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과일로 만든 천연 성분에 이렇게 기름때도 잘 뺀다느니 하길래 저도 모르게 홀렸습니다. 세제에 홀린 건지 그녀에게 홀린 건지 모르겠지만요. 취미든 일이든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녀의 모습에 묘하게 세제를 사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사 일에 치여 집에서 어떤 세제를 쓰는지는 전혀 모르던 내가 세제 설명을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부회장님을 몰래 바라본 적이 많았던 터라 이렇게라도 부회장님에게 힘을 실어주고 날이라도 더 섰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드문 나의 휴가에 우리 집 안까지 찾아와 준 그녀라 더더욱 그냥 보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세제를 풀세트로 구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몇 동에 사는지는 사실 여태 몰랐는데 알고 보니 같은 동의 옆 라인에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제를 써보고 동호회든 다른 이웃이든 소개를 좀 부탁한다고 수줍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에서 쓰는 세제는 이미 와이프가 다 사뒀는데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한 박스나 주문했으니 나중에 잔소리를 들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안면이 있는 사람이 영업일을 하는데 모른 척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본품이 택배로 왔고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잘 써보겠다고 인사를 하고 아쉽지만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언제 시간 되면 둘이 같이 밥이라도 한번 먹어요. 혹시 장어 좋아해요?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나는 당장 내일 점심에라도 시간이 된다며 그녀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잠도 설칠 정도로 설레었던 저는 약속 시간 1시간 전부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를 태우고 얼른 단지를 빠져나가 교회의 식당에 갔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하면서 왜 자기가 뜬금없이 세제를 파는지에 대한 어려운 얘기를 꺼냈습니다. 2년 전에 남편이 암투병한 지 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등산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고요. 결혼 생활 30년간 한 번도 크게 싸우지도 않고 정말 사이좋게 지냈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 함께 지내던 집에 혼자만 있기가 힘들어 등산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산에 오르면 지치는 거에 집중하여 잡생각이 사라져 힘들지 않았기에 조금이라도 힘든 마음을 잊고자 국내 산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산들을 다 돌아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 나누고 오면
우울했던 마음도 회복이 되어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라고 했죠. 참 착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라 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자식은 외동딸이 있는데 외국 유학을 보내고 취직까지 해 혼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 번도 채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이 조금 있긴 해도 돈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 혼자 지내다 보면 자꾸 우울해져서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친구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도 냉큼 하겠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일평생 영업일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며칠간 공짜로 후드를 점검하고 닦아주기도 했지만 굳이 요즘 시대에 방문 판매로 세제를 구매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긴 저조차도 다짜고짜 모르는 사람이 세제를 찾아와 팔면 살 리가 없겠죠. 아무리 이웃이라도 말이에요. 요즘엔 사람들이 아예 문을 잘 열어주지 않아 뭘 해보기가 어려운데 우연히 우리 집에 찾아왔고 사실 내가 첫 번째 고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내 덕에 용기가 났다고 합니다. 평생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갖다 줬는데 자기 남편도 이렇게 어렵게 일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었구나 라는 생각에 더 고맙고 미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얘기가 길어질수록 그녀의 쓸쓸한 표정이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마신 그녀는 볼이 빨개졌고 술이 약한 건지 너무 힘들었던 건지 금세 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꽤나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이러려고 만난 게 아닌데 오늘따라 너무 취해버렸네요. 많이 괜찮아졌다 생각했는데 아직 좀 힘들고 외롭네요. 라고 하며 내 어깨에 살며시 기댔습니다. 걷기도 버거워하는 그녀를 차에 조심스럽게 태우고 천천히 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잠이 깊이 든 상태였습니다. 깨우려고 꽤 노력을 해봤지만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잠시 기다려 주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그녀는 갑자기 잠에서 깼고 미안하다고 집에 간다고 안전벨트를 다급히 풀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기엔 지금도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누군가 볼까 걱정되긴 했지만 그녀를 부축하고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작별 인사도 집에 들어가지도 않던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여러모로 너무 고마운데 잠깐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며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거절하거나 고민할 새도 없이 제 발은 자연스럽게 문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녀가 등산할 때 제 손을 잡았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를 제게 대접했고 나는 마시며 천천히 그녀의 집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은 그녀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왜일까 어딘지 모르게 텅 빈 공허함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할 무렵 그녀는 제게 우리 여러모로 인연인 것 같은데 오늘 같이 있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녀 사이는 아무도 모른다. 친구는 없다고 했던가요? 저는 그녀와 둘이 함께 조금 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요즘도 그녀와 잘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합니다. 저도 지치고 외로웠던 게 사실이고 그녀도 아픔을 잊기 위해선 새로운 누군가가 필요했죠.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우리만의 비밀이 있다는 게
마치 풋풋한 학생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녀와의 설레는 만남 덕분에 오늘도 떨리는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또 재미난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으며 힘차게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